어제 그 금강경이 전체 대장경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경전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금강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여러분과 좀 하겠습니다. 금강경은 그 책 제목에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금강 반야바라미를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금강 반야바라미 경이라는 말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언어로 가장 근사치 언어로 번역을 한다면 어떤 말이 되겠는가?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밀 행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은 저 언덕에 간다, 이 말입니다. 저 언덕에 간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간다, 이 말인데, 이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세간, 우리의 삶의 세간이고, 저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피안의 세계입니다. 열반의 세계입니다. 이 중생의 세간에서 저 언덕의 열반의 세상으로 간다. 그게 바라밀이라는 말이고,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가? 중생의 세간에서 저 열반의 세계에 어떻게 가는가? 반야에 의해서 간다, 이 말입니다. 반야. 반야라고 하는 것이 뭔가?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 대단히 포괄적인 말입니다. 구체적인 말이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언어입니다. 구체적으로 밥을 먹을 때는 뭐 수저를 들고 밥을 먹어라, 뭐 이런 구체적인 말이 아닙니다. 국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국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구체적인 말이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포괄적인 말이에요. 대단히 포괄적인 말. 지혜롭다 그러면은 뭐 어떤 사건을 두고 어떤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히 포괄적인 말이에요. 대단히 포괄적인 말. 그러면 이 반야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를 말하는가? 그 내용은 이 금강경 속에 있습니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반야라고 하는가? 중생의 세간에서 저 열반의 피안에 가도록 하는 그 지혜는 어떤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은 이 금강경 속의 내용에 있고, 금강경 속의 내용에 이 반야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과 같다. 그래서 금강 반야바라밀 얘기입니다.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금강석도 만든답니다. 만들어. 뭐 정확하게 내용은 온도는 모르겠는데, 밑에 그 지구 밑에 있는 그 지진 활동을 하는 있잖아요. 그 멘틀층 밑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마그마 화산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작용을 할 때 그것이 만드는 게 금강이래. 요즘에는 금강도 고열을 만들면 흙덩어리를 넣어도 그게 금강석이 된대. 예? 근데 그 금강석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게 잘 깨지질 않아요. 아주 단단한 거죠. 쉽게 변하지도 않는 겁니다. 물론 변하는 거죠. 물론 변하는 건데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반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금강과 같이 그렇게 변하지 않고 단단하고 확실하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금강과 같은 그 반야, 금강과 같은 그 지혜에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중생의 세간인 이 차 안에서 열반의 세계인 저 피 안에 가게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저편 언덕에 이르게 하는 금강과 같은 지혜를 담은 경이다.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번역을 할 때 확고한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금강이 확고하잖아요. 반야는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금강 반야를 확고한 지혜, 이렇게 했습니다. 별로 시적인 번역은 아닌데 내용은 잘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강경은 내가 어제 여기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금강경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우리 팔만대장경 가운데는 경전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은데 그 대단히 많은 경전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셨다고 생각되는 그 근본 경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본경이라고 하는 경전으로 분류해 놓은 경전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전군에 있는 경전 다 해봐야 지금 우리 책으로 치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책을 친다고 해도 여러분 가방 하나에 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만 대장경에 있는 다른 경전은 다 뭔가 어제 뭐라 했습니까? 다 아비달마라 했지요. 모든 것은 전부 아비달마입니다. 그 부처님의 경전의 내용을 후대인들이 그걸 면밀히 살피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해서 그 부처님의 설법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의미를 찾아내고 그 찾아낸 의미를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그 정신을 구현해 가는데 가장 적절하게 적용시켜내기 위해서 새롭게 편집한 책이 대부분입니다. 금강경도 뭐라 했습니까? 금강경도 아비달마입니다. 금강경도 부처님께서 선하신 경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후 한 200년이 지났을 때 부처님 당시에는 이 반야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설법 속에는 이 반야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어요.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반야라는 말이나 이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을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후 한 200년경 후부터 아무리 빠르게 잡아도 한 150년경 후에야 이 반야나 바라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반야나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하던 사람들이 반야나 바라밀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새롭게 재편집하고 새롭게 편찬한 것이 바로 이 금강 반야 바라밀 경입니다. 이 경은 8만 대장경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직설이 아니지만 친설이 아니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편찬된 경이지만 전체 8만 대장경 가운데에서 독자가 가장 많은 경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 가장 독자가 많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내용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삼고 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 그만큼 중요한 불교의 개념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불교의 중요한 수행 방편인 것이기 때문에 불교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금강반야바라밀경 이것의 독자가 가장 많습니다. 남방불교, 북방불교를 통틀어서 남방에 어제 내가 아비달마의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 했죠. 하나는 남방의 상자부계통이고 하나는 북방의 대중부계통이라고 그랬는데 상자부계통, 대중부계통을 막론하고 남방불교, 북방불교를 막론하고 독자가 가장 많은 경전입니다. 후대 사람이 썼는데 왜 경이라고 붙였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내가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금강경의 핵심 내용은 부처님의 설법의 내용이 사성제 8정도 뭐 이런 건데 사성제 8정도 지난 1년 동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그런 부처님의 친설법의 내용을 갖다가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모든 설법의 내용을 육바라밀을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에서도 특히 반야바라밀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재정리한 그런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설법의 내용을 반야바라밀로 재정리해서 새로운 불교 운동을 하려고 했던 일단의 장로들이 불교 운동의 요체로 삼은 것이 바로 이 반야바라밀이었던 겁니다.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발굴하고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의 모든 설법을 다 담아내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의지하기만 하면 분명히 우리는 열반의
세계, 피안의 세계에 간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달마 운동이 일어난 초기부터 대단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전히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중요한 개념으로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중요한 방편입니다. 심지어 선종에서도 이 반야바라밀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선종 승려들도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반야바라밀과 같다고 그러면서 선종에서까지도 이 반야바라밀은 중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신이 이 반야바라밀에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야바라밀이 뭔가? 반야바라밀이 뭔가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금방 여러분들 이 책을 16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이 읽으면서 가장 여러분 기억에 남는 구절 하나를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전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와닿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닿는 구절이었습니까? 이 반야바라밀의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 내용 가운데서 무언가를 찾아낸다면 어떤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반야바라밀이 뭘까요? 반야바라밀. 아직 못 찾았어요? 네? 다음에는 이제 경전을 읽을 때는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경전을 읽으셔야 돼요. 야, 반야바라밀이 뭐지? 반야바라밀이 뭘까? 반야바라밀이 뭐야? 금강경을 읽으면 반야바라밀이 뭐라는 부처님의 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여태까지 못 찾으셨으면 여러분은 그거를 찾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이 반야바라밀이 뭐지? 이 뭔데 그것에 의지하게 하면 열반의 세계에 간다는 거야? 의문을 갖고서 경전을 읽고 또 내일도 읽을 거 그래? 경전을 읽으면서 집에서 연속극 보듯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이게 지금 무슨 연속극은 아니잖아요. 경전이 만화책은 아니잖아. 에? 이거 분명히 우리에게 무슨 삶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경우라고 알겠어요? 그것도 결정적인 금강반야바라밀이 뭔가라고 하는 답을 여기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읽으면서 만화책 읽듯이 봐버리고 읽으면서 연속극 보듯이 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그냥. 에? 혹시 찾아본 사람 있어요? 에? 찾아본 사람? 예, 어떤 분? 역시 우리 제자분이 아주 제대로 찾으셨습니다. 자아가 있다는 관념, 예. 대아가 있다는 관념, 예.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예. 영혼이 있다는 관념, 예. 이런 관념을 없애는 것이 지혜를 얻는다. 예. 이럴 때는 박수를 쳐주세요. 박수 왜 안 쳐보세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지. 못 알리면 책 없어, 이거? 금강경의 내용은 그 관념,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관념을 버려야 돼요. 관념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요. 그런 관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반야바라. 관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반야바라. 공식입니다. 이건 공식. 관념을 일으키지 않아야 돼. 관념을 왜 일으키는가? 내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한테 귀에 못이 밟도록 얘기할 겁니다. 관념을 왜 일으켜요? 관념. 왜 관념을 일으킬까? 여기 지금 금강경은 이게 초기경전이기 때문에 이 아비달마의 초기경전이기 때문에 관념을 왜 일으키는 것인가에 대한 답은 없어요. 여기가. 그런데 이후에 나온 많은 아비달마, 많은 그 경전, 논 이런 데에는
관념을 왜 일으키나?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는 거예요. 관념은 왜 일으키는가? 관념을 왜 일으키는가? 내가 지난 1년 동안 얘기했죠. 왜 일으킨다 했습니까? 작년에 1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걸 모르네. 관념을 왜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주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이 있기 때문에 관념을 일으키는 주관을 일으키는 것은 뭐예요? 주관이 인격이죠. 사람됨이 나의 사람됨 때문에 관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주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경험이지 않습니까? 경험의 덩어리잖아. 경험의 덩어리. 경험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져 있는 것이 나의 인격 아니에요. 경험을 만드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경험을 만드는 것은 경험을 만드는 것은 인식이라고 그랬죠. 인식. 경험을 만드는 것은 인식이에요. 인식을 만드는 것은 뭐라 했어요? 인식을 만드는 건 뭐라고? 인식을 만드는 건 차별이야, 차별. 이것과 저것은 다르고, 이것과 저것은 같고, 이것과 저것은 유사하고, 이것과 저것은 어쩌고,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이 만들어져요.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없이 뭔가 이렇게 하늘을 봐보세요. 머릿속에 인식이 남아있어요? 없어. 분명히, 어이구, 하늘에 이게 어제 구름하고는 분명히 다르네 하는 여러분의 그 차별이 무언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차별을 만들어내야 그게 인식이 만들어져요. 차별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차별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그게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intention. 여러분이 반야바라미를 이루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키가 되는 것은 뭐라고? intention이에요, intention. 의도를 바르게 가져야 돼요, 의도를 바르게. 연기적으로 의도를 가지면은 돼요. 금강경은 그 앞의 과정을 생략하는 경전입니다. 그 앞의 경전을 생략하고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이런 관념, 그런 관념을 일으키지 말라. 그래. 페이지 45페이지 여러분 읽을 책 한번 보십시오. 45페이지.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아가 있다는 그런 관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 우리에게 주관이 있잖아요. 주관이 있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낳는가?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세 번째 줄. 뭐라고 했어요? 집착이야, 집착. 그런 관념이 있으면요, 집착을 낳아, 집착. 그런 관념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집착을 낳게 돼요. 이 집착이 있으면 반야바람이 반대가 돼요. 반야바람이 반대. 금강경은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한 번만 더 추적을 해볼 테니까 노트 해가지고 쌀 씻다가도 그게 기억이 안 나면 빨리 가서 읽어요. 밥이 타더라도 빨리 가서 읽어야 돼요. 도사님 웃지 마시고. 예? 밥이 타더라도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빨리 가서 읽어야 돼요. 왜 웃어요? 반야바라미를 이루는 길은 금강경의 말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관념을 일으키지 않아요. 관념이 중심이요. 금강경의 출발은 관념이야. 이거를 한문으로는 상이라고 그래. 상, 모양상자. 모양상. 나무 목에다가 눈목자 쓰는 상.
금강경에는 네 개의 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네 가지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관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념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네 개의 상만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가지를 들었어요. 요즘 현대 논리학에서는 논리의 근거를 세 개만 들면 그거는 완벽하다고 봐요. 이 금강경을 쓸 때는 논리의 그 논거를 네 개를 들어야 그 논리가 완벽하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금강경에는 모든 논거를 들 때는 네 가지를 들어요. 네 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를 들어요. 여기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관념이라는 말이에요. 자, 관념은 어디서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관념은 주관에서 생겨난단 말이에요.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격을 주관이라고 그래요. 그렇지